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자산을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관리해드리고 재테크 TV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지역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생각하고 계시던 지역들을 여기는 어때요? 저긴 어때요? 저긴 어때요? 여긴 어때요? 라고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그때마다 반복되는 이제 대답들을 기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투자해야 하는 지역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긴 했지만 좀 설명이 원활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거듭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고 그 영상을 준비한 시기가 조금 됐어요.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영상을 쭉 지켜보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지역을 한번 7가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중요한 건 저는 항상 소액으로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분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돈이 있으시면서 기간을 좀 길게 여유롭게 보시는 분은 왜 저렇게 꼭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왜 마치 저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고 투자 기간 길게 볼 수 있는 분들은 뭐 제가 안 해드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액으로 처음 투자를 하시면서 어떻게 도대체 해야 할지 모르는데 지금 시기가 너무나 긴박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실 때 항상 참고하셔야 하는 거는 소액으로 투자 기간을 짧으면서 단기간이면서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한다라는 걸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게 되면 같은 관점에서 듣고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왜 저렇게 표현하고 왜 저런 장소만 돼야 한다라고 하는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제가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군요. 소액으로 투자해서 수입을 가장 극대화되려면 돈 되는 땅을 사야 돼요. 돈 되는 땅. 내 마음에 드는 땅이 아니고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되게 많은 분이 돈 되는 땅을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사려고 하세요. 돈 되는 땅을 사셔야 하는데 돈 되는 땅이 눈에 안 보이셨을 수 있고 생각했던 땅, 돈 되는 땅은 사고 싶은데 생각했던 땅들이 있으시잖아요. 생각하셨던 땅 가격대가 있고 생각하셨던 땅 평수가 있고 생각하는 땅 모양과 방향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규제라는 거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왔던 걸로 인해서. 근데 소액인 분들은 제가 뭐 여러 번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입지 외에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입지 있는 자리를 확보하시게 되면 고객님들이 서운했던 것을 입지 부분이 다 채워줘요. 팔 때는 모든 걸 다 채워주기 때문에 평수며 가격이며 이런 것들 모두 다 두 번째 문제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개인적인 마음에 드는 땅을 살 건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서 돈 되는 땅을 살 건지 이걸 꼭 결정하셔야 한대요. 구분하고 오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와 분석해서 사는 땅은 돈 되는 땅은 아직 도시가 들어오지 않은 신도시의 사거리 코너 핵심 도로로의 코너짜리예요. 근데 벌판에 길만 있지 아무것도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으시는 거야. 정말 여기가
정말 여기가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는 땅은 뭐냐면 저수지 앞에 땅 눈에 보이시잖아요. 아 그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아 저수지는 뭐가 돼도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원주택지 같은데 이렇게 그려지는 곳을 내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되는 땅은 내 마음에 들기보다는 모두가 마음에 드는 자리를 선택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꼭 바꿔줘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제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7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첫 번째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지역이 첫 번째가 뭐냐? 기업이 없는 지역이에요. 지역이. 그러면 지도를 하나 프린터에서 빼세요. 왜? 네이버에 검색해서 빼시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출력을 하셔갖고 기업이 투자가 많이 돼 있는 지역을 선별을 하세요. 그리고 지역이 없는 지역은 과감하게 이렇게 짝대기를 짝짝 긋고 투자 제외 지역으로 표시를 해버리세요. 헷갈리시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기업도 기업 나름이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삼성이 LG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삼성이나 LG 전자 쪽은 이제 하향 산업이에요. 시장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지는 해 시장이라는 거죠. 기업이,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냐가 중요한데 미래의 핵심 산업. 미래의 핵심 산업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4차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 그 다음에 문화예술 쪽이거든요. 그런 관련돼 있는 사업에 기업들이 와야 한다라는 거를 꼭 유념하셔야 한다라는 거. 그 기업이 있는 지역을 체크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이렇게 지우세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그리고 국내 기업보다는 오히려 전 세계를 똑같은 전 세계를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요. 우리 일반 개인분들이 예를 들면 정치, 경제, 금융, 또 기술, 산업, 국방, 보안, 이런 것들 모든 걸 분석하지 않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그런 모든 걸 분석해서 나라를 선택을 해요. 투자 나라를. 그래서 세계적으로 글로벌 투자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 투자를 한 지역은 유념 있게 지켜보셔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오히려 국내, 솔직히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해서 좀 마음도 저도 안 좋지만 삼성이나 LG 같은 이제 지는 사업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보다 오히려 더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 투자하는 그 지역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기업이 없는 도시를 지우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있는 곳을 추려서 그 기업 중에서 또 4차 산업이 없는 곳은 싹 지우시라는 거. 그리고 LG나 삼성 같은 이런 반도체나 이런 기술 사업들 같은 거, 3차 산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해서 지우시라는 얘기를 제가 할게요. 요 정도만 하셔도 지역이 많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 정도만 추리셔도. 그래서 일단 지우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투자할 때 그 리스크를 안 낸 이유가 뭐냐? 제가 살 때 내 마음에 드는 살 때 시점으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투자 자금의 투자 기간까지 체크를 저는 항상 하거든요. 고객님이 투자를 해서 그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수입을 원하는지 그 장소에 맞게끔 다 계획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팔 타이밍에 소비층들의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그분들의 문화, 의식주나 생활 문화에,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왜 이걸 알았는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 아니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투자할 땐 스마트 시티가 없는 상황이 투자하지만 스마트 시티가 2019년도에 시범도시로 국가에서 발표한 지역이 있죠. 우리 국내에서는 3곳 끝판밖에 없어요. 3곳.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공부를 안 하고 찾지 않으면 모르세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해보면서 제가 얘기해준 이 틀로 인해서 분석해보고 자료 좀 수집만 해보셔도 아, 그래서 여길 말했구나.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엔 스마트시 3군데가 있는데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스마트 도시가 아닌 곳, 계획이 없는 곳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팔 타이밍에는 솔직히 50대, 60대 이 분들보다는 더 나이층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 시대에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전원주택을 샀어요. 나중에 자식한테 주려고, 재산으로. 나 편하게 살고 주려고. 그랬는데 자식 때에는 전원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 팔아서 돈으로 주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내가 팔려고 하는 시점에 소비층들이 전원주택주를 선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마트 도시를 선호해요. 그랬으면 어떡해? 내 땅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 타이밍에 소비층이 원하는 주거 트렌드, 의식주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 지역을 찾아내야 한다는 게 바로 스마트 도시예요. 스마트 도시에, 스마트 아파트에, 스마트 건물에, 스마트 상가에, 스마트 오피스텔, 모든 것들이 스마트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설명을 드렸다시피 IMF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기술과 산업이 바뀌면서 이제 스마트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가치가 상실을 해요. 사람들의 수요자가 없어요. 구형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어고 유지비도 많이 드니까 안 쓰는 거예요. 지금은 안 써봤기 때문에 지금도 소비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스마트 도시 들어오고 지금 스마트 시티가 이제 형성이 되는 시범도시 공사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도시들에서 만들어내서 이제 내가 3년 후, 5년 후, 8장 정도는 스마트 도시를 경험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구도심에 구형 아파트, 구형 도시, 불편한 구형 도시에 치안이 엉망이고 보안이 치안이 엉망이고 이렇게 불편한 도시에 안 살고 훨씬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스마트 도시는 훨씬 더 돈도 절약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스마트 도시여야 한다. 그러면 또 거기도 몇 개 안 남은 것이 또 다 지우시겠죠. 그러면 스마트 도시 아닌 곳은 싹 지우세요. 투자 가치가 없다. 앞으로 투자가. 그걸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륙에 육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안에 투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는 저일자리, 저성장, 경기, 저금리 다 최악이에요. 경제 자체가 거기 최악인 상황에서 내륙은 산업이 없으면 아예 경제적인 기반 경제 비용이 그 지역을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령 도시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해안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 옛날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농담 삼아서 이제 어른들이 저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배 타러 가야겠다라는 이런 말들. 그것처럼 우리 이제 전 세계가 물류를 다 항만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시장이나 유행이나 문화나 기술이나 정보 같은 게 빨리 얻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해안 도시예요. 해안 도시면서 그 항만이 물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물류 때문에 기본적인 일자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항만 때문에 배 하나가 오게 되면 인부가 붙어야 하고 그 배가 와서 물건을 주고 다시 싣고 가는 동안에 식량이랑 이렇게 소비하는 경제 규모가 있어요.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경기가 저성장이 이렇게 동결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다 했을 때도 항만 쪽만 유일하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항만을 반드시 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막 지워보세요.
더 없죠? 더 없어요. 이제 지금 정도 보면 한 2곳 나왔을 거예요, 2곳. 그런데 2곳 중에서 그래도 한 곳을 해야죠. 왜? 저는 총알이 하나잖아요. 이 돈이 마지막이고 이게 다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해준 총알이 하나인 관점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들을 때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왜 저거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하지? 막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뭐 이렇게 꾹 아래로 누르는 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관점은 총알이 하나다. 그리고 소액이고 이게 마지막 돈이고 투자 기간을 짧게 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욕충지로 가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제 강의에, 제 설명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론 강의는 너무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건 솔직히 저도 이론을 배웠을 때 투자할 때 현장에서는 모르는 게 더 많았어요. 이론으로 배운 거를 한 5% 사용했다고 할까요? 5% 사용하면 다 모르는 거예요. 95% 현장에 입지마다 땅마다 완전 새로운 것들을 다 알고 배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현장 경험과 현장의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꾸 포인트를 둬서 저는 현장에 경험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게 저의 유튜브의 이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방향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박은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이론 설명은 안 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볼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항만이 이제 그 육지나 내륙이 아니라 해안 쪽에 제가 투자를 하라고 했죠. 해안 쪽이면서 또 조건이 있어요. 신항만이 있어야죠. 해안가를 투자를 하는데 항만이 없는 쪽 말고 항만이 있는데 항만만 있으면 안 돼요. 항만하고 철도가 연결돼 있어요. 항만에 철도가 연결돼 있는 지역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물류가 항만으로 왔을 때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게 항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드는 게 철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만으로 물건이 왔을 때 철도가 연결돼 있지 않는 항만들 같은 경우는 물류가 잘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항만도 있고 해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만하고 철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역을 찾고 또 거기에서 하나 더 한다고 하면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왜 그러냐? 전 세계 트렌드예요. 전 세계. 이제 기술 발달로 교통이 전 세계가 1위권이 돼요. 그죠? 비행기로 그렇잖아요. 공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할 때 국제공항과 항만은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철도까지 이해하시는 곳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상은 철도가 들어가야 항만이 활성화된다 라는 걸 꼭 유념해서 이 세 가지를 갖춘 물류가 원활한 지역, 물류가 너무 좋은 지역을 찾아내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 그래서 항만에 철도가 연결된 지역과 국제공항이 없는 지역은 투자하면 안 된다. 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관광지예요. 자, 인구가 유입이 되려고 하면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터가 있어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쉼터. 그 다음에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맨날 일하고 쉬고 그러지 않으니까 놀잖아요. 놀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구 유입이 더 잘 되고 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고정인구죠. 고정인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 중에 이 3가지를 이루어져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조건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관광지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도시이면서 관광지 끼고 있고 일이 있는 경제 도시이면서 신항만과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까지 추려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서도 이제 2개 갖다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도 2개가 헷갈려서 고민을 하고 있을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더 하나 확실한 아이템을 드리자고 하면 관광지인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자연환경보호지역이 있는 지역을 찾아내십시오. 그 지역이 있는 곳에 제가 위에 얘기했던 그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을 찾아내시게 되면
확률이 땅값이 계속 오르고 인구가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거기 부동산은 끊임없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다라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7가지는 뭐냐면 저희는 소액으로 짧은 기간에 투자해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조건을 선별한 지역 중에서 도시에 따른 투자하면 안 돼요. 현 도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 도시 주변에 신도시, 대도시,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을 또 찾아내야 하고 그 찾아내는데 신도시 개발 계획을 국가에서 하는 개발을 찾아내셔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자, 왜 국가가 아니야? 모든 신도시 개발 계획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도시 개발이 되긴 되지만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양상이 되죠. 성공할 줄 알고 투자해서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샀던 분들이 DCU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에 이런 많은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국책사업은 유일하게 개발사업 중에 국책사업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게 핵심이에요. 특히 SCOC 사업, 기반시설을 더 중심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책사업에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하는 지역을 찾아내시면서 제가 말했던 위에 모든 조건을 갖춘 지역 있습니다. 딱 한 곳이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요즘엔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시기가 너무 촉박해요. 소액을 갖고 있는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돈이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 괜찮은데 소액으로 뭐 5천에서 뭐 1억 사이, 뭐 2억 미만에 갖고 계신 분들이 투자 타이밍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지금 물건들이 숨으면서 땅값이 이제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 엉뚱한데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2019년도 투자 유망 지역 1위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지역이면서 새만금에 군산, 김제, 부안이 있지만 부안을 선택하시고 부안의 신도시 지역을 선점하셔야 하고 자 건축용지, 건물 짓는 땅은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듣는 분이 있을까봐 얘기 드리는 거예요. 도시 지역과 모든 지역은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는데 도시 외곽지라고 저희가 많이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도시 지역에는 건물 짓는 땅이 모여 있고 도시 외곽지에는 농사 짓는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존 지역이나 임야 같은 게 형성이 돼 있잖아.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개발되는 건물 짓는 땅 신도시 지역을 찾아내셔야 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지역들.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수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도권, 역세권, 대학교 근처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학생들도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 물론 외국인들이 채워진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시장들은 계속 가라앉게 돼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대학교들도 이제 의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전문 대학교만 살아남고 보통 다 온라인화가 될 거기 때문에 트렌드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세권도 이제 4차 산업이 되게 되면 이제 출퇴근보단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역세권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자기가 사는 집에서 환경 좋고 놀 거 있고 쉬고 경제적으로 좋은 일하기 좋은 그 환경에서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 도시 쪽에 모여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꼭 역세권이어야 되는 시기는 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트렌드나 주거 트렌드나 상가 트렌드, 아파트 트렌드가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알고 싶으면 일본을 좀 보시고요. 미국도 정보를 좀 수집해 보세요. 벌써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중국도 1+1이잖아요. 신도시에 이미 아파트 분양이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를 어떻게 아냐? 일본하고 미국이랑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쪽 자료를 계속 좀 이렇게 몇 년 사이를 꾸준히 하면 살펴보세요.
그러게 되면 대한민국도 그 절차를 밟게 돼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시기 차이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가기 때문이고,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아파트가 자산이 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가 되고 있죠. 30년 동안 할부를 납부를 하고 대출금 납부하고 갔을 때도 땅값이 집값이 올랐지만 지금은 아파트 값이 오르질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려가잖아요. 새 아파트가 더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산이 아니라 부채인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거듭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다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했어요. 미래는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대요. 미래는. 근데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미래가 불가능으로 보이는 거죠.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겁이 많은 겁먹은 자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미래가 보이는 것, 불확실하게 느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용기 있는 자에게는 미래는 기회라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야 돼. 부자도 용기이거든요. 근데 용기라는 거는 알아야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거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들은 거 듣고 이해를 했을 뿐이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알았다라고 하고 그 가치를 실감하고 공감한다면 행동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좋은 강의와 교육을 받지만 행동으로 못하는 건 뭐냐면 이해는 했지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데 경험이 워낙 없고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치 부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 용기를 내셔야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성공은요, 시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래요. 여러분. 자,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분별을 하셔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전문가도 분별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전문가가 하는 내용도 분별하셔야 하고. 자, 이 얘기는 제가 거듭거듭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혹시 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얘기를 드리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 에스크로 제도라고 해서 보험 계약을 할 때 계약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알지 못하는 제3자를 통해서 이런 어떤 SNS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보장을 조금 하나의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에스크로 제도 보험제를 또 부동산 계약 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새만금 타이밍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냥 도로에 붙어 있는 건축용지가 나왔고, 제가 이제 분석해서 입지가 좋은 땅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사서 땅값 폭등하는 타이밍을 같이 갖고 가면서 제2의 기회를 살펴야 할 타이밍이세요. 지금은 가릴 때가 아니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행동하고 오늘 내일 그리고 뭐 하루 시간 한 시간이 지금은 계약하면서도 서로 쌍방 계약이 돼서 이렇게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1초 1분으로 계약을 먼저 한 사람이 땅을 살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땅을 기다려야 하고 이런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고객님들이 계약금까지 걸어 놓으신 분도 많아요. 좋은 땅 나오면 먼저 주라는, 나한테 먼저 얘기해 달라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시고 빨리빨리 움직이시라는 거. 알아보면서 행동하면서 알아보면서 바로바로 움직이셔야 한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